자, 여러분들 오늘은 깔끔하게 질량 보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질량 보존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거를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면 연속 방정식 이라고 부르죠. 뭐 질량이 연속적이니까 그죠? 유체나 대기 같은 유체는 질량이 연속적이니까 그 질량 연속적인 그 유체의 질량을 다루는 이 방정식을 이제 연속적이다라는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부르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이랑 동일한 식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유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오늘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조금 뭐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는데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금전출납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용돈이 있으면 용돈이 얼마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한 달 용돈 얼마 받았으면 그 중에 여러분들 용돈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 한 달 수입이 있다고 칩시다. 한 달 수입이 용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한 달 비용이 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번 돈은 얼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쓴 돈 얼마다라고 환산을 하면 그 버젯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통장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내가 아르바이트로 40만 원을 벌었다 하면 140만 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뭐 연애를 했든 뭐 영화관을 갔든 친구를 만났든 30만 원을 썼다. 보통은 40만 원을 벌면 30만 원보다 더 쓰죠. 한 50만 원을 썼다라고 하면은 이제 100만 원 중에 40만 원 벌고 50만 원을 썼으니까 40 플러스 40 마이너스 50 되니까 이제 90이 남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질량도 동일한 메커니즘을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공간을 채우고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질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결국은 그 남는 양, 들어오고 나가고 한 양을 다 환산해주면 거기 남는 이제 그 나머지만큼이 여러분들의 공간에 남는 양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90만 원처럼. 이제 그런 식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일종의 양을 세는 거와 같죠. 그래서 뭐 예제로 이제 양 세는 이제 예제를 찾다가 그보다 더 훨씬 무시무시한 양이 한 마리 있어서 뭐 여기다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아무런 관계는 없지만 그냥 올렸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정해진 공간 안에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을 환산해주면 결국은 그 버젯이 맞아야 된다. 돈도 버젯이 맞아야 되듯이 질량도 버젯이 맞아야 된다. 라는 것이 컨티뉴티 이퀘이션의 기본 컨셉이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율러리안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픽스된 공간, 픽스된 점, 지점 뭐 이런 컨셉은 항상 우리가 오일러리안이라고 불렀죠. 뭐 미국에는 율러리안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데리베이션을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우리는 컨셉을 두 개를 배웠죠. 오일러리안과 율러리안과 라그랑지안 이렇게 두 개를 배웠기 때문에 라그랑지안으로도 한번 유도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컨셉이 틀리지 않았다면 역시 이 두 개가 같아야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깔끔하게 수업을 끝내드릴게요. 뭐 물론 빨리 끝내드린다는 보장은 못해요. 자, 한 대 봐서.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율러리안 형태로 데리베이션을 하고 라그랑지안 형태로 데리베이션하면 방정식 모양새는 조금 달라요. 처음 유도를 했을 때. 그래서 이퀘이션을 보면 이런데 갑자기 이퀘이션이 나오니까 거리감이 확 생기죠, 서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율러리안 형태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유도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방정식이 나와요. 그리고 라그랑지안 형태로 여러분들이 방정식 유도하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중후반부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 형태나 알고 보면 수학적으로 똑같은 형태다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형태인 이제 율러리안 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율러리안 형태로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자 우리는 율러리안 관점은 항상 정해진 어떤 픽스드된 볼륨을 생각하죠. 컨트롤 볼륨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아니면 어떤 쪽보다 좀 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떤 공간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칠 때, 이제 요 공간의 크기를 뭐 이쪽 크기를 델타 x, 델타 y, 델타 z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박스의 크기는 델타 x, 델타 y, 델타 z예요. 그리고 뭐 요 면의 면적은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요 면의 면적은 델타 x 곱하기 델타 y. 왜냐면 요 면의 길이와 요 면의 길이. 우리가 뭐 직육면체 혹은 정육면체는 아니에요. 직육면체 같은 것들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 면의 면적은 뭐 델타 y 곱하기 델타 z 뭐 이런 형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컨셉을 일단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 녀석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부피를 생각해 보면 일단 적어 놓을까요? 부피는 자, 이쪽에다가 조금 적어 놓을게요. 일단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보기 좋게. 부피는 V라고 쓸게요. 부피는 델타 X, 델타 Y, 델타 Z겠죠. 그렇죠? 요게 부피겠죠. 맞아요? 이 펜이 좀 그러네. 색깔을 제가 살짝 바꿀게요. 델타 Z. 색깔이 너무 심하게 바뀌었네. 자, 이런 식의 이게 부피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값이 하나가 더 있는데, 질량 보존이니까 질량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죠? 질량 M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녀석의 질량은, 이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녀석의 밀도를 일단 로라고 할게요. 로라는 밀도가 들어있다라고 치면 이제 이 녀석의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 곱하기 V라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럼 V가 이거니까 사실은 얘로 다시 풀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로 곱하기 델타 X, 델타 Y, 델타 Z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컨셉들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가 여기에 공기가 이 박스는 고정되어 있고 이 박스는 사실은 막혀 있는 박스는 아니고 우리가 상상 속에 어떤 공간을 이렇게 이제 잘라놓은 거니까 그 공간에 사실은 자유롭게 공기가 드나들 수 있겠죠. 뭐 X 쪽으로도 그렇고 뭐 Z 쪽으로도 그렇고 Y 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공기가 쉽게 드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6면을 다 생각하게 되면 세 가지 방향을 다 생각하게 되면 조금 너무 복잡하니까 딱 한 면에 대해서만 한 면이 아니라 한 방향에 대해서만 한번 해볼게요. X 방향에 대해서 들고 나는 이 공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우기할게요. 자, 그래서 요쪽 X쪽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있고 이쪽으로는 공기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제 특정 속도를 가지고 나가겠죠. 뭐 예를 들면 X쪽 방향의 속도니까 U라는 속도를 가지고 이쪽으로 나가겠죠. 이쪽 면을 그래서 면이 두 개니까 이쪽 면을 1이라고 하고 이쪽 면을 2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쪽 면의 속도는 U2라는 속도로 나가고 여기서는 뭐 U1이라는 속도로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전체 면이 굉장히 작은 볼륨이다 보니까 이 전체 면에 균질하게 이 U2가 적용될 수 있겠죠. 컨트롤 볼륨은 하나의 값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대표될 만큼 이 영역이 이제 굉장히 작은 볼륨으로 생각한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칩시다.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얘는 u2의 속도로 가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요만큼씩. 뭐 조금 더 잘 보이게 할게요. 요만큼의 공기가 씩 빠져나오다고 칩시다. 그래서 u2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요 얼마나 움직일까요? 뭐 얘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델타 x라고 쓸게요. 델타 x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만큼씩.
자, 그래서 요만큼의 볼륨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렇죠? 요 볼륨을 환산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요 델타 x 값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u2라는 속도로, 그렇죠? u2라는 속도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이동한다는 얘기는 u2 곱하기 델타 t가 델타 x겠죠. 그렇죠? 얘는 u2 곱하기 델타 t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새로 그려드린 이 부피는, 이 부피의 변화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 쪽으로는 요 델타 x고 y 쪽으로는 요 형태, 요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의 델타, 그리고 여기도 부드러운 형태의 델타 z. 그래서 요 지금 제가 새로 그린 이 부피를 다시 이제 수식으로 다시 쓰면 우리는 얘를 u2 델타 t,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델타 y 델타 z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요게 요 델타 x 요쪽 면의 길이니까. 그래서 요게 요만큼 빠져나간 이 우리가 정한 이 박스로부터 빠져나간 공기의 부피예요. 그럼 얘를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질량이죠. 공기의 질량이 얼마나 변했나 라는 것이니까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요게 전체 빠져나간 질량 델타 m이 되겠죠. 좀 위치를 좀 이동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질량 얘는 로 곱하기 요 부피, 빠져나간 부피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의 밀도와 여기의 밀도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로트라고 할게요. 그 면에서의 밀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델타 m을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게 여기서 이쪽 면을 통해서 빠져나간 질량이에요. 이거를 m2라고 합시다. 델타 m2. 그러면 이제 요쪽 면, x축은 두 면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요쪽 면을 통해서 이번엔 들어오는 양을 확인할 수 있겠죠. u1이라는 속도로 들어오니까 역시 요만큼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요 x가 u1 델타 t만큼으로 만들어질 거고, 역시 요만큼의 어떤 공기가 이 안으로 더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사실은 뭐 여기서 들어오는 거지만 굳이 그리자면,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는 양은 요게 x쪽 크기이고, 역시 똑같이 여기다가 델타 y, 델타 z를 곱해주면 이 전체의 부피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온 양의 부피, 그리고 여기에 거기 그 면에서의 밀도 u1을 곱해주면 이게 들어온 양이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런 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뭐냐? 이 박스의 관점에서 실제로 변한 전체 변한 델타 m은 결국 m2만큼 빠져나갔고 m1만큼 들어왔죠. 그렇죠? 여기 이게 뭐 m1이라고 합시다. 델타 m1이라고 한다면, 이거 좀 펜이 말 안 듣네요. 오늘따라 델타 m1만큼 들어왔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델타 m2 빼기 여기에 플러스 델타 m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변한 델타 m, x쪽의 이동에 의해서 변한 총량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요거 좀 옮겨 놓을게요. 옮겨지네요. 네, 뭐 그냥 놔둡시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적어볼 수 있겠죠? 요거 다시 적어보면 요거 정리하면 되죠. 델타 2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보면 공통으로 요거 있고, 그렇죠?
델타 t 있고 결국은 요 놈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요 놈만 다르고 여기서도 요 놈만 달라요. 그래서 공통적인 면하고 다시 얘만 따로 떼어서 그려주면 다시 적어주면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되죠. 마이너스 2를 먼저 놓기 위해서 제가 마이너스를 앞에 쓸게요. 로 2 u2 빼기 로 1 u1 그리고 나머지 공통적인 부분은 델타 t 곱하기 델타 y 델타 z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면 일단은 되게 펜이 말을 안 듣네요. 이게 그냥 지울게요. 이 녀석을 나눠주면 단위 시간당 변한 x쪽 방향 두 면에 의해서 변한 양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좀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 지워서 앞에다 붙일게요. 평소에는 이게 옮겨지는데 이게 오늘따라 되게 안 옮겨지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델타 y, 델타 z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자, 뭐 이런 식인데 자, 우리는 이 녀석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면에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속력 곱하기 그 면에서의 밀도. 그래서 요거는 밀도니까 질량과 관련된 얘기고 요거는 속도와 관련된 얘기여서 요 두 개를 이제 질량 속이라고 불러요. 뭐 한국말이 더 어렵긴 한데 이제 질량이 빠져나가는 양 비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영어로는 매스 플럭스라고 부르고 한글로는 질량 속 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그 면에서의 질량 속이다. 질량 속 곱하기 그 면의 면적을 결국은 곱해 놓은 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우리가 정한 공간에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이제 양이 된다라는 이제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질량 속 U1, 로1이고 여기서도 빠져나가는 질량 속 로2, U2 결국은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질량 속이 결국은 차이가 이제 질량이 들고 나는 양을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가 조금 뭐랄까 깔끔하진 않죠. 그렇죠? 깔끔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형태로 다시 바꿔줄게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양변을 이 델타 m으로 다시 한번 나눠주는 거예요. 이 델타 m은 뭐였죠? 델타 m이 아니라 이제 이걸 전체 질량으로 한번 나눠주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가장 쉬운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 쉬운 요걸로 좀 나눠줍시다. 이게 좀 더 계산하기 쉬우니까 양쪽을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요걸로 한번 나눠줄게요. 양변을 동일하게 나누면 전혀 상관없겠죠. 그래서 두 변 다 V로 나눠주면 델타 X, 델타 Y, 델타 Z로 나눠줄게요. 이 녀석도 델타 X, 델타 Y, 델타 Z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델타 YZ는 날라가죠. 이걸 사실 우리가 목표로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서는 요 델타 M이 이제 뭐랄까 M 자체는 요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 M이 무엇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면에서 dx, dy, dz는 그렇죠? 요거는 m은 로 dx, dy, dz인데 그렇죠? 여기서 요 값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율러리안 컨셉으로 이제 픽스드 볼륨 정해진 어떤 영역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그게 그 영역의 x쪽, y쪽, z쪽 길이니까 이 상자를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 변화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값이 얘 값이 로 델타 x, 델타 y, 델타 z지만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정해준 상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나눠 떨어지고 정작 변하는 값은 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픽스된 지점에 대해서 밀도의 시간 변화율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로밖에 안 납니까? 그건 뭐죠? 편미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요 항은 뭐가 되냐면 d 로 d t가 돼요. 이거 정해진 박스, 이 박스의 평균적인 밀도의 변화. 따라가 되게 지저분하게 써지는데 예쁘게 다시 써드릴게요. 이렇게 이 정해진 박스 안에서의 시간에 따른 밀도의 변화는 결국 이걸로 결정이 된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마이너스 로 2 u2 빼기 로 1 u1이죠. 그리고 거기에 델타 x 이런 식으로 되죠. 오늘따라 펜이 되게 안 도와주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저분하니까 좀 정리를 해서 지울게요. 지우고 나면 이제 자 컨셉츄얼리 그래서 다 지우고 나면 이거 다 뭐 멈춰 보실 수 있으니까 다 지울게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자, 그래서 결국은 요 면과 요 면, x축과 직각인 요 두 면에 대해서 질량이 들고 나는 양은 결국 요 매스 플럭스 로 곱하기 u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요 결국은 자세히 보면 로트 u2 요게 2면이었고 요게 1면이니까 로트 u2 빼기 로1 u1은 여기서의 매스 플럭스 빼기 여기서의 매스 플럭스죠. 자, 무슨 얘기냐? 그리고 요 델타 x는 뭐죠? 델타 x는 요 면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x고 요게 x고 x에 따라서 뭐 델타 x가 이 정도 된다고 칩시다. 여기서 델타 x고 이쪽 y 값이 로 u 값을 우리가 x에 대해서 요 매스 플럭스 값을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칩시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함수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치면 결국은 델타 x 분의 이거 분의 요건 뭐죠? 자, 여기 값이 로 1 u1 값이고 그리고 여기서의 값이 요 값이 로 2 u2죠. 그래서 결국은 로트 u2 빼기 로트 u1은 여기의 값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 평균 기울기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델타 x가 굉장히 작다면 극한에 의해서 사실은 미분 값이 되죠. 그래서 로 u 값을 로 곱하기 u 값을 x로 미분한 값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 우리가 극한으로 이 우리의 컨트롤 볼륨,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볼륨을 x 값을 굉장히 무한히 작게, 굉장히 작게 컨트롤 볼륨을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해준다면 요거는 결국 뭐가 되냐? 미분 값이 돼요. 그냥 x로 요 값을 x로 미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 자체가 지금 요 길이 자체, 요 길이를 의미하고 요 길이 자체가 지금 요 길이 자체가 결국 델타 로 u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파트를 x를 굉장히 작게 해주면 이게 차분 형태가 미분으로 바뀌면서 로 u가 미분된 형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로 u dx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물리적인 컨셉에서 굉장히 단순하죠. 깔끔하게. 왜냐하면 로 u 자체가 어떤 공간, 어떤 면을 통해서 질량이 들어가거나 나가는 양을
의미하는데, 만약 이 어떤 x라는 거리상에서 앞에 있는 녀석의 플럭스보다 뒤에 있는 녀석 양의 플럭스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만큼이 결국 안에 질량으로 쌓여야 된다. 그리고 요 값이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앞에 있는 값이 더 크고 뒤에 있는 값이 더 작으면 요 미분값이 양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안쪽에는 빠져나가니까 양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뭐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식을 유도하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유도한 식에서 이러한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요게 x 방향만을 고려했을 때의 이제 뭐랄까 이제 질량 보존 방정식이고,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y 값에 대해서 해도 뭐 지금 우리가 그린 요 이제 뭐 직육면체가 x나 y나 z 방향이나 지금 컨셉처리 똑같으니까 y 방향의 요 면, y의 면의 직각인 이번에는 이렇게 y 쪽 축의 직각인 요 면, 요 두 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작업을 한다면 요 면을 뭐 1이라고 놓고 요 면을 2이라고 놓고 하면 동일하게 나오겠죠. 대신 요 면을 뚫고 들어가는 요 면을 뚫고 들어가는 이제 속도는 u가 아니라 이제 v일 거고, 그렇죠? 여기서도 뚫고 나가는 요 값은 u가 아니라 v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밀도 값은 이제 요 녀석의 대표적인 스칼라 값이니까 그대로 거고, 하지만 이제 뭐랄까 질량 속을 결정하는 y 방향의 질량 속은 u 대신 v로 표시가 될 거고, 그리고 이쪽도 y축을 따라서 그 질량 속에 변화가 있는 것을 재는 거니까 x가 아니라 y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유도를 해보면 로 v, 로 y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Z축의 수직인 두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면이겠죠? 그렇죠? 이 면과 이 면일 텐데 이 두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속도가 질량을 빠져나가게 하는 속도가 W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면을 1이라고 하고 이쪽 면을 2라고 하면 여기는 W2, 뭐 W1 이 두 W의 이제 밀도까지 곱해진 질량속, 너무 붙었네요. 다시 써줄게요. 요 밀도까지 그 면에서 밀도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W1 요 질량속과 요 질량속의 크기 차이가 있으면 역시 여기에 내부의 밀도 변화를 만들겠죠. 역시 똑같은 컨셉으로 그 크기 차이는 Y쪽 방향으로 얼마나 변하는가를 봐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는 V가 아니라 W고 이제 Y가 아니라 Z겠죠.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D W D Z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컨셉츄얼리 필요 없는 부분, 이 부분들은 중요하지만 일단 볼 수 있으니까 지울게요. 자, 우리는 X, Y, Z 방향의 직각의 모든 면, 요거는 두 면, X쪽하고 직각인 두 면, Y쪽하고 직각인 두 면, Z쪽하고 직각인 두 면, 그러니까 총 6면에 대해서 질량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양을 비교해보면 그 양의 변환만큼이 이제 내부의 밀도 변화와 동일하다라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요 식은 뭐 그냥 요 세 텀을 이쪽으로 그냥 이양시켜 놨을 뿐 똑같은 방정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컨셉을 통해서 이제 뭐랄까 질량 보존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윰러리안 관점에서의 질량 보존 방정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 매스 플럭스라는 요 컨셉, 질량 곱하기 속도가 그 방향으로의 질량이
이동하는 양을 나타낸다라는 이 컨셉. 그리고 그 면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두 면, 이 면과 이 면에서의 이 두 면에서의 차이가 결국은 속안의 질량의 변화를 만들게 된다. 왜냐면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로2 u2만큼이 빠져나가고 만약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칠 때 로 1 u1만큼이 들어온다고 칠 때 나가는 양은 예를 들어서 많은데 들어온 양이 적다면 결국은 질량은 변화하겠죠. 질량이 줄어야겠죠. 밀도가. 그걸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 아까 설명했다시피 du dx 그러니까 로 u를 x로 미분한 값이 요 값이 이런 케이스에는 요 값이 x로 갈수록 점점 커지니까 그렇죠? 요게 양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경우를 이제 매스 플럭스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양을 이제 뭐랄까 표현하는 거죠. x축 방향으로 매스 플럭스 다이버전스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발산이 있으니까 빠져나가니까 이제 내부의 질량은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서 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양은 줄어야 되는데 수식적으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굉장히 잘 우리의 수학적인 인식이 우리의 물리적인 컨셉과 되게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빠져나가는 양을 우리는 매스 플럭스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x 방향, y 방향, z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수학에서 배웠을 텐데 이제 요 세 텀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이렇게 쓰죠. 기억나죠? 물리 수학에서 배웠을 텐데 소록스러. 그래서 요 세 벡터 뭐 그냥 v는 지금 v는 그냥 i, u 플러스 j v 플러스 k, w 요 세 개의 벡터를 그냥 해놓은 것 벡터 형태로 스칼라르 벡터 형태로 표시한 것 뿐이죠. 로가 곱해져 있고 요 녀석에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요 기호를 우리는 수학에서 다이버전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수학에 썼던 그 이름 붙였던 그 이름이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 플럭스 질량 속에 발산이 있으면 이 방정식은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d 로 dt 이제 안에 있는 질량이 줄어들게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우리의 요 질량 보전 방정식.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스 플럭스의 공간적인 변화가 있으면 이제 그게 내부의 질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윰러리안 컨셉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조금 이 방정식을 유도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뭐 펜이 조금 오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조금 지저분한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